안녕하십니까. 파이낸스 경영학과의 배경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흔히 알마라고 불리는데요. 타임 시리즈에서 평균을 모델링하는 데 흔히 사용됩니다. 본격적으로 알마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파이낸셜 타임 시리즈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 시리즈란 시간에 따라 어떤 금융적인 변수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 예로는 스탁 리턴, 그리고 변동성 지수 등이 있습니다. 스탁 리턴은 흔히 R subscript T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subscript은 타임 인덱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가 될 수도 있고 monthly가 될 수도 있고 yearly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 시리즈의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빅스 인덱스 퓨처스를 퀀들에서 임포트를 하고 한번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빅스 인덱스 퓨처스의 모습이고요. X축은 타임이고요. Y축은 빅스 인덱스입니다. 이 타임은 데일리 프리퀀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스 인덱스 퓨처스를 이 빅스 인덱스 퓨처스의 리턴을 한번 계산해서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리턴을 계산하기 위해서 numPy의 빅스의 변수에 있는 close price를 이용할 건데요. 첫 5 observation을 보면 지금 2007년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리턴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로그를 취할 겁니다. numPy에 있는 로그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로그를 취한 다음에 difference를 하면 diff가 difference를 하는 거고요. difference를 하면 return이 됩니다. 그래서 return의 데이터에서 첫째 날은 return이 없겠죠. 왜냐하면 디퍼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전 날짜의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첫째 날에 데이터의 첫째 날에 리턴은 항상 미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플롯을 해보면 지금 형태로 플롯이 되죠. 근데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모양이 굉장히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 시간축이 움직임에 따라 평균과 분산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 평균과 분산이 일정해 보이죠. 최근에 있는 어떤 volatility 스파이크가 생기는 날짜를 빼고는 굉장히 평균과 분산이 일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모델링을 할 때 첫 번째 그래프처럼 시간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이 틀려진다면 모델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의 타임 시리즈는 아래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형태로 바꾸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에 따른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일정 정도를 의미하는 컨셉이 stationary인데요. 그래서 stationarity에는 strict stationarity와 weak stationarity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strict stationarity는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고요. 하지만 weak stationarity는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 평균과 분산, 즉 두 가지 이 모멘트만 일치가 하면 strict weak stationarity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는 weak stationary 해야지 우리가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통계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RT가 수익이라고 할 때, 수익률이라고 할 때 평균 수익률의 평균은 뮤라고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수익률의 평균은 모수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죠. 그래서 데일리 리턴으로부터 평균의 수익률을 예측하게 되는데 그 예측할 때 쓰는 통계치가 샘플 민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민은 데일리 리턴의
샘플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variance는 return에서 평균을 빼고 스퀘어를 취한 다음에 expectation을 취하면 variance가 되는데요. 이 variance 값도 실제로 관측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샘플 variance를 통해서 실제 variance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샘플 variance를 계산을 할 때 return에서 샘플 mean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샘플 기간 동안에 이 제곱된 값들을 다 더하고 t-1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t-1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샘플 variance의 estimation 값이, expectation 값이 true variance와 같은 형태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t-1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샘플 variance의 expectation은 true variance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unbiased estimator죠. 가설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특정한 기간에 운영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샘플 수익률에 대한 샘플 민과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관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샘플 민과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expected return인 뮤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 가설로 뮤가 제로다라고 설정을 하시고 얼터너티브 가설로 뮤가 제로가 아니다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샘플 민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서 t 값을 계산을 하시고 이 t 값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 t 값을 보시면 이게 샤프 레이쇼와 굉장히 비슷하죠. 리스크 프리 리턴을 빼지 않는 샤프 레이쇼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 샤프 레이쇼가 굉장히 크다면, 굉장히 양으로 크다면 이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인 뮤가 0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샤프 레이쇼가 작다면, 즉 샘플 민이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대비 작다면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샘플 사이즈가 크다면 이 t 값은 노멀 제로 원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노멀 제로 원의 퍼센타일을 이용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그니피컨스 레벨인 알파를 설정을 하시고 이 알파를 기준으로 노멀 제로 원의 퍼센타일을 찾으신 다음에 이 퍼센타일 기준으로 널 가설을 기각을 할지 기각을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파가 5%인 경우에는 t 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t 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크다면 우리는 널 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가 1%로 설정이 된다면 t 값이 마이너스 2.56보다 작거나 플러스 2.56보다 크면 널 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각을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리턴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양의 값을 가진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통계학적으로 양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는 오토 코베리언스인데요. 이 오토 코베리언스는 항상 이 렉수가 있습니다. 이 렉수는 지금 t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며칠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렉 K 오토 코베리언스는 t 시점 기준의 수익률과 그 과거 K 이전의 수익률의 코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마 모델의 빌딩 블락인 랜덤 워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알마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알마와 무빙 에버리지 합치는 아니죠. 알마 모델의 빌딩 블락이 되는 랜덤 워크를 우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AR 모델,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각각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AR 모델과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합쳐서 알마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워크 모델은 이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엡실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엡실론 t 플러스 1입니다. 엡실론 t 플러스 1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스펠이 틀렸네요. 화이트 노이즈인데요. 화이트 노이즈. 네. 그래서 엡실론 t 플러스 1은 화이트 노이즈인데요. 이 화이트 노이즈는 우리는 노멀에서 랜덤하게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는 예측할 수 없는 백색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민이 제로고 파이나이트한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고 프리딕티블 하지도 않으며 리니어 타임 시리즈 모델의 빌딩 블락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를 어디에서 뽑을 거냐면 numpy 내에 있는 random이라는 펑션 내에 노멀을 이용하시면 화이트 노이즈를 샘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케이션 정보는 0이고요. 로케이션 정보는 민인데 민은 제로이기 때문에 0이고요. 스케일은 파이나이트하게 1.0으로 설정을 하고 사이즈는 1000개만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 numpy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화이트 노이즈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실제로 화이트 노이즈처럼 보이시죠? 네. 프리딕티블 하지 않고요. 약간 지금 형태는 약간 AR1 모델이 조금 보이는데요. 지금은 괜찮네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었고요. 이 화이트 노이즈를 기반으로 랜덤 워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랜덤 워크를 제가 X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 X는 처음에는 우선은 다 제로로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numpy에 있는 제로라는 속성을 써서 shape은 1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X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는 다 제로고요. 그래서 이 제로의 포지션에서 그 X의 포지션에서 제로인 지점에서부터 X1을 만들고 그리고 X1을 이용해서 X2를 만들고 X2를 이용해서 X3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XT에서 XT 플러스 1을 만들 때 이 화이트 노이즈 T 플러스 1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X0에서부터 시작해서 X1, X2, X3, X1000까지 순차적으로 만들 거고요. 이 만드는 순간에 화이트 노이즈를 계속 애드하게 되면 랜덤 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떠올리시면 루핑을 만드실 수 있고 레인지는 1000개까지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X를 T 시점 XT를 만드는데 XT는 T-1 플러스 화이트 노이즈에 T를 더해주시면 결국에는 랜덤 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플롯 X를 해보면 랜덤 워크가 보이실 겁니다. 랜덤 워크가 보이죠. 한번 다시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플롯 해도 플롯이 같은데 이유는 저희가 노멀을 다시 안 뽑았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를 새로 생성을 해서 랜덤 워크를 계속 반복적으로 뽑으면 지금 랜덤 워크 모형이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노멀을 뽑고
그 노멀을 가지고 화이트 노이즈를 형성을 하고 그 화이트 노이즈를 빌딩 블락을 삼아서 랜덤 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 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AR1 모델을 만들 텐데요. 이 AR1 모델은 쉽게 말씀드리면 XT 플러스 1이 XT와 epsilon T 플러스 1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리턴이라면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리턴은 하루 전날의 리턴 곱하기 로 플러스 화이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랜덤 워크를 빌딩 블락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AR1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를 AR1이라고 하고요. AR1 X를 다 AR1으로 만들었고요. AR1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랜덤 워크와는 다르게 여기에 로우가 곱해지죠. 그래서 로우를 제가 임의로 0.8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로우를 정한 다음에 AR1 T-1에서 로우를 곱해주시면 AR1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R1 모델을 찍어보시면 이렇게 AR1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워크와는 다르고 화이트 노이즈와는 비슷한데 다른 속성이 어떤 특정한 시점 내에서의 이 값은 과거에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코에피션트를 과거에 디펜던트 하지 않게 조금 조절을 한다면, 예를 들면 로를 0으로 만들면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워질 거고, 로를 1로 만든다면 랜덤 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R1 모델은 0과 1 사이가 로 값이 0과 1 사이에 가져야 안정적인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가 1에 가까울수록 이 랜덤 워크는 AR1 모델은 랜덤 워크에 가깝게 되고요.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 값이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1.1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 시리즈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 로 값이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를 일으키면서 이 시계열이 폭발이 일어나고요. 이런 폭발이 일어나는 타임 시리즈는 모델링을 할 수가 없죠. 언제 폭발이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AR1 모델을 할 때 이 로 값이 0과 1 사이에 설정을 하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 값을 1.1을 하면 또 폭발을 하네요.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폭락을 할 때까지 돌려보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수 값이 1.1 곱해서 더 커지고 더 커진 음수 값이 다시 1.1을 곱해서 더 커지고, 그런 형태로 되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1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Moving Average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oving Average 모델은 XT 플러스 1 equal epsilon t 플러스 1 플러스 세타 epsilon t로 설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AR1 모델과 다른 점은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에 XT라는 변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두 다 화이트 노이즈에서 뽑은 변수고요. 이 화이트 노이즈의 무빙 에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R1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제가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모델. 지금 로우가 아니라 세타로 설정을 하고요. 세타를 0.7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밑에서 시뮬레이션 할 거기 때문에 이 로를 0.5로 우선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0.7이고요. 다른 거는 다 같은데 AR을 MA로 바꾸시고 MA1을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MA1 부분은
오른쪽 이퀘이션에서 모두 삭제를 하면 되고, 결국에는 화이트 노이즈의 평균을 무빙 에버리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타임 인덱스가 한차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t 플러스 세타 곱하기 화이트 t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무빙 에버리지 1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1 모델이 됐고요. 네, 약간 AR1 모델과 비슷하네요. 네, 제가 한번 무빙 에버리지 모델은 세타를 3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AR1 모델과 무빙 에버리지 1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고요. 앞으로는 AR1 모델, 무빙 에버리지 1 모델을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를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트루 파라미터를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금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에는 파라미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찾아내는 방법이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AR 혹은 무빙 에버리지 모델로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팅을 할 때는 제가 위에서 임포트한 SMT 패키지를 쓸 텐데요. SMT 패키지가 뭔지 한번 보면 statsmodel.tsa.api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AR1, Moving Average 1 데이터를 피팅을 해보겠습니다. 피팅을 하는데요. 그래서 AR fit를 하는데 SMT 패키지 내에 알마 함수를 이용해서 피팅을 할 거고요. 알마 함수를 쓰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신텍스가 보이는데 인다제너스 베리어블은 AR1을 시뮬레이션한 AR1을 넣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시계열이 있다면 그 주어진 시계열을 넣으셔야 합니다. 오더는 AR1 모델로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1,0. 첫 번째 숫자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렉을 의미하고 두 번째 숫자는 무빙 에버리지 렉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AR1 모델로 피팅을 하기 때문에 1이라고 주고요. 무빙 에버리지 채널은 셧다운을 하기 위해서 제로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t를 속성을 이용하시면 피팅이 되고요. 이 피팅된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 서머리 속성을 이용하시면 AR1 모델을 피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R1 모델은 위에서 우리가 로 값을 0.5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피팅이 된다면 이 로 값이 0.5가 찾아지겠죠. 그래서 피팅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컨스턴트 값은 거의 제로고 우리 모델에서 컨스턴트는 없었죠. 그리고 AR leg 1이 코에피션트가 0.4833 0.5에 굉장히 가깝게 됩니다. 네. 이 피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컨스턴트 이 값을 없앨 수 있는데요. 트렌드 NC라고 하시면 아마 컨스턴트 값이 없어질 겁니다. 그죠? 컨스턴트 없이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 NC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팅하는 메소드도 이 안에 옵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1 모델을 조금 바꿔서 실제로 다시 한번 피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1 굉장히 화이트 노이즈에 가깝게 만들고 그 다음에 AR1 모델을 피팅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AR 모델에서 첫 번째 렉이 0.1410, 0.1에 굉장히 가깝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무빙 에버리지를 제가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뭐 별다른 건 없겠죠. MA라고 바꾸고 인다제너스 베리어블에 무빙 에버리지를 피팅을 하고자 하는
시계열을 넣고 오더를 0,1로 바꾸신 다음에 트렌드는 우선은 옵션을 주지 않고 MA fit을 하면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는 무빙 에버리지에서 세타 값을 저희가 0.3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세타 값 0.3이 찾아지겠죠. 세타 값이 0.2593, 0.3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의 코에피션트는 항상 MA. 그리고 렉수.y로 표현이 되고요. 그때 코에피션트 값, 스탠다드 에러 값, 그리고 z-stat, 여기서는 t-stat과 똑같습니다. 등을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트렌드 NC라는 옵션을 쓰시면 그러면 트렌드가 없어지고요. 컨스탄트 부분이 없어지고 피팅이 됩니다. 그래서 AR1 모델을 피팅을 했고 MA1 모델을 피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석을 하시는 시계열이 MA1 혹은 AR1으로 의심이 된다면 제가 보여드린 코드를 가지고 피팅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코에피션트 파라미터 값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시계열이 AR1 모델인지 MA1 모델인지 모르시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AR1 모델을 사용할지, AR2 모델을 사용할지, MA1 모델 혹은 MA2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실 텐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스커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모델을 피트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1 모델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마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요. 알마 모델은 결국에는 AR 모델 더하기 MA 모델인 거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AR 모델과 MA 모델이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MA 모델을 가지고 조금 코드를 변경을 하면 알마 모델이 튀어나오겠죠. 알마 1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마 모델은 로도 있고 세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MA를 알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마. 그런데 지금 이 이퀘이션 상에서는 무빙 에버리지 파트밖에 없죠. 무빙 에버리지 파트밖에 없어서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AR 부분인데 알마 t-1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로 값을 곱해 주시면 오토 리그레시브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R11 모델을 피팅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AR11 모델입니다. 그래서 AR11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했고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팅은 또 비슷하겠죠. 지금 AR 모델을 피팅을 한 코드를 가지고 알마 핏을 할 텐데요. 결국에는 바꿔야 되는 거는 endogenous variable과 오더 차수를 바꾸시고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시면 AR 알마 모델이 피팅이 되고요. 그래서 모델이 알마 11이고요. 알마 11을 사용을 하시면 결국에는 AR 코에피션트도 나오고 MA 코에피션트도 나옵니다. AR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0.8로 정의를 했는데 이 0.8과 굉장히 가까운 0.7618이고요. MA는 저희가 세타는 뭘로 정의했죠? 0.3이네요. 그래서 Moving Average Coefficient는 0.3과 굉장히 가까운 0.3352로 표현이 됩니다. 뭐 어떤 분께서는 이 코에피션트가 왜 정확하게 0.8이 아니고 0.3이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샘플 수가 작기 때문에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저희는 측정 오차가 있고요. 이 Z와 T-스탯을 가지고 실제로 분포들을 봐서 T-테스트를 하고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의 엑서사이즈로 로 값을 조금 변경을 해보면 이것도 잘 찾아지겠죠. 그렇죠? 로 값을 0.5, 세타 값을 0.9로 지정을 했는데 로 값은 0.461, 세타 값은 0.92 정도가 되네요. 굉장히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시계열을 AR 혹은 MA 혹은 알마 모델로 피팅하는 것을 배우셨고요. 주어진 파라미터를 찾으실 수 있고 이 방법론은 시계열의 평균 부분을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치 아치를 통해서 변동성 부분, 그러니까 잔차항들을 모델링을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AR 모델과 MA 모델을 피팅을 할 때 렉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